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도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하지 않을수록 더 적게 먹어라입니다. 저자는 시바타 도시이코, 역자는 윤혜림, 출판은 전나무숲입니다. 간단한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는 도쿄 농업대학에서 동물 생태학을 전공했고 20여 년간 음양의 원리에 따라 제철 음식을 뿌리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매크로비오틱과 현미채식 등을 실천하며 건강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90kg이 넘는 체중이 줄어들지 않자 하루 섭취 열량을 15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1년 만에 57kg까지 체중을 감량했다. 그 결과 변비, 불면증, 피부병 등 고질병이 다 나았고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고 정확한 판단력과 행동력도 강해졌으며 신체 나이가 30년이나 젊어지는 건강을 되찾았다.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500칼로리로 나는 더 건강해졌다. 나는 지금 57kg이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 단계적 칼로리 감량법을 통해 1년 만에 23kg을 줄인 것이다. 2007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1년 동안 섭취 열량을 점차 줄여나갔다. 나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매일 체중을 재고 몸과 마음에 나타난 변화를 기록했다. 또한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고 스스로 체력도 점검했다. 이 책은 그 과정과 결과는 물론 섭취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서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덜 먹으면 불안해한다. 살이 빠지면 병이라도 있나 걱정한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은 알아도 예방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특히 하루 필요 열량에 얽매일수록 이런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가 더 커진다. 성인 남성은 하루 2500칼로리, 여성은 2000칼로리를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400에서 500칼로리까지 섭취 열량을 줄여봤다. 내가 하루에 500칼로리만 섭취한다고 하자 어느 운동 생리학자는 줄어든 체지방 대신 근육과 뼈가 체력 유지에 소모돼 석 달 후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나는 한참이나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게다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먹는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20여 년간 매크로비오틱과 현미채식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를 알리고 방법을 지도하는 일을 했다. 매크로비오틱은 음양의 원리를 도입한 자연식 중심의 식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장수법의 하나로 제철 음식을 뿌리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식습관을 말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식사로 어떻게 병을 막지? 마음이나 정신은 건강에 어떤 작용을 할까? 단계적 감량을 시작하는 데는 이처럼 먹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적게 먹어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사는 내 식단에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늘 핀잔을 놓았다. 그러나 검진 결과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게 먹어도 아주 조금만 먹어도 점점 더 건강해졌다. 현미채식을 해도 낫지 않던 증상들이 개선되고 평소 나를 괴롭히던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으며 오랫동안 알아온 신장과 방광 쪽의 불쾌한 증상들이 깨끗이 나았다. 마음은 평온해지고 체질은 더 강해졌다.
몸은 말랐지만 허약해지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온몸의 세포가 기지개를 켜듯 기운이 솟았다. 지적 쾌감마저 느꼈다. 사는 게 즐거웠다. 이 책은 굶어서 살을 빼는 단순 무제한 방법의 다이어트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도 적게 먹거나 아주 조금만 먹고 살아보라. 영양이 고루 담긴 저칼로리 식사가 몸의 잠재 능력을 깨울 것이다. 그 힘이 심신의 유약한 부분을 치유할 것이며 강인해진 몸이 더없이 믿어오니 매사에 자신감과 의욕이 생길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어딘가 불편하고 지병이 있던 사람들은 몸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면서 진정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게 단계적 감량의 진정한 효과다. 단계적 칼로리 감량으로 최상의 건강 성취하기. 최상의 건강을 누릴 준비를 하라. 병에는 가벼운 병과 무거운 병이 있다. 병만 없으면 건강한 것일까? 미병은 병이 나기 전의 상태를 뜻한다. 나는 신장과 방광 쪽이 허약해 늘 불쾌 증상에 시달렸다. 20년 가까이 현미채식을 해도 전혀 낫지 않던 그 증상들이 단계적 감량을 하면서 말끔히 사라졌다. 내 몸에 숨어있던 치유력을 발휘하는 데는 현미채식보다 저칼로리 식생활이 더 효과적인 모양이다. 건강해야 몸이 느끼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단계적 칼로리 감량으로 체질이 강해지고 미병에서 건강의 영역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서 내 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맛보게 된다. 그런 쾌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한 수준 더 높게 두어야 한다. 나는 적게 먹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조금만 먹고 사는 장기간의 칼로리 감량 생활을 도전해서 마침내 건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지금도 나는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눈을 크게 뜨고 꿈틀대며 살아 숨쉬는 강한 생명력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너무 몸이 말라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고 한동안은 낯선 호전 반응에 시달려야 했다. 가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 끝에 감량에 성공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1년간의 노력 끝에 적게 먹거나 아주 조금만 먹고 사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높이는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계적 칼로리 감량으로 건강하게 체중 줄이기. 나는 적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환자도 병세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체중의 하한을 54kg으로 정하고 1년 동안 매달 평균 2kg씩 줄여나갔다. 전반 6개월은 적게 먹는 저칼로리식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후반 6개월은 몸이 저칼로리식에 적응해 호전 반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서 아주 조금만 먹는 초저칼로리식을 실천했다. 그러다가 11개월 만에 목표로 정한 체질량 지수를 초과 달성해 다시 저칼로리식으로 돌아왔다. 감량을 막 시작한 2007년 5월 30일에는 체지방률이 24.8%이고 실제 나이는 63세인데 신체 나이는 58세였다. 11개월째로 접어들자 체지방률은 10.8%로 떨어졌고 실제 나이는 64세인데 신체 나이는 28세가 되었다. 이 수치들을 보며 혼자 회춘의 기쁨을 만끽했다. 초저칼로리식 차근차근 적응하기. 1단계 칼로리 감량 미리 체험해보기.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거나 부담이 된다면 시험 삼아 단기간 체험해 보는 것도 좋다. 다음 항목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 이상 골라 한 달간 실천하면서 몸 상태와 체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 같은 식사 내용은 평소와 같게 하고 매끼 식사량만 70%로 줄인다.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 같은 식사 내용은 평소와 같게 하고 하루에 2끼만 먹는다. 식사를 현미 위주의 곡물, 채소, 콩류, 해조류, 뼈째 먹는 생선으로 구성한다. 한 입에 30에서 50회씩 씹는다. 규칙적으로 워킹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늘린다. 배변을 촉진하는 매실장아찌 우엉조림을 만들어 먹는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체중도 줄어들었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2단계 본격적으로 칼로리 줄이기. 체중에도 관성이 있다. 갑자기 살을 빼면 우리 몸은 이에 반응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상성이 작용한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인체의 항상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려면 비탈길을 내려가듯 연속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이 작용하기 어렵도록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단계적 칼로리 감량에서는 음식을 통해 체질을 중용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의 몸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질병에도 강해진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되니 요요 현상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최고의 건강을 누려보면 불쾌 증상이나 미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본은 3일간 반단식으로 체중을 5% 정도 줄이고 그 상태를 한 달간 유지한 후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체중을 유지하는 한 달 동안에는 식단을 저칼로리식에서 초저칼로리식으로 단계적으로 옮긴다. 3일간 반단식을 하는 횟수는 현재의 체중과 목표 체중의 차이,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본격적으로 단계적 감량을 시작하더라도 맨 처음에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변비나 불면증, 어깨결림 등이 낫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 몸 상태가 좋아진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실감하면 나중에 오는 호전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불쾌감도 덜 느끼게 된다. 식사는 현미를 중심으로 하고 단백질은 두부로, 비타민은 채소로, 미네랄은 무말랭이와 톳, 마른 표고버섯, 다시마 같은 건조식품으로 섭취한다. 아침보다는 저녁을 거른다. 나는 감량 11개월째는 체질량 지수가 한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섭취 열량을 조금 늘려 저칼로리식 3단계를 했다. 그 한 달 동안만은 아침 대신 저녁을 먹지 않았다. 아침을 걸렀을 때와 저녁을 걸렀을 때 내 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을 먹지 않았더니 소화기관이 점심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약 18시간이나 쉴 수 있었다. 그 덕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변을 보았고 속이 텅 빈 상태에서 아침을 먹으니 음식을 마치 온몸으로 맛보는 듯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런 경험으로 말하자면 섭취 열량을 줄이기 위해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경우에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거르는 편이 낫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유화장이 편히 쉴 수 있고 그때는 마침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몸도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루에 3끼를 먹을 때도 저녁은 좀 일찌감치 먹는 편이 좋다. 밤늦게 저녁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액이 이와 장으로 몰려
다른 물질 대사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에서 소화효소가 소모돼 노폐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건강을 지키는 식사 횟수와 시간대를 찾아서 꼭 지키도록 한다. 감량과 워킹의 시너지 효과. 워킹은 되도록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인체의 자율신경이 자연스럽고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 작동 상태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로 아침 일찍이 집 가까이 있는 공원을 걷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단계적으로 걸음수를 늘리다가 체중이 하한에 이른 후에는 차츰 워킹을 줄여나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